자, 안녕하십니까. 자, 교재 4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3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가 나오고 있죠. 자, 일단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그죠? 무효니까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물론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이행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박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부담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도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5천만 원을 뭐 할 필요 없죠?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갚았어요. 이행을 한 거죠. 갚고 나서 갑이 나중에 갚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법원에다가 판사님, 제가 갚을 필요가 없는 도박빚을 갚았습니다. 요거를 돌려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소를 제기했을 때 법원이 국가가 을은 갑에게 5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저는 맨날 도박만 하겠네요. 그죠? 왜요? 갚기 전이면 갚을 필요가 없고 만약에 갚았다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 돈을 되돌려 받아준다면 쌤 아닌가요? 항상 이득 아닌가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요.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원인 급여, 불법한 원인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한 것은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뭐가 되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가 되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3번 효과해 가지고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다만 이거에 대한 뭐가 있냐면 예외가 있어요. 불법하지 않은 당사자, 불법 없는 당사자라면 이때는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예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것도 뭐 기억하듯인데 한 가지 사례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야 될 사례가 있어요. 시험 문제 가끔 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이라는 여자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만나가지고 자기야 내 첩 좀 대주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하면 을은 반응이 뭐죠? 이런 미친놈 이렇게 나와야죠. 처가 아니라 뭐죠? 첩 대달라고 하니까 그죠? 근데 이게 미친놈 소리라는 소리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네가 내 첩이 돼주면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를 줄게라고 하면 이게 이제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좋다 인간아 내가 너 첩대주겠다라고 했더라도 요 첫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첩대줄 필요도 없고요.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등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등기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을한테 내가 너한테 이행한 것은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돌려다오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갑이 을에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이 부동산은
을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기속이 됩니다. 따라서 갑은 내 거니까 내놔라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을이 이 빌라를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은 모르든 알든 상관없이 항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을은 자기 거 자기가 뭐죠? 팔아먹은 것이니까요.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누구 거가 된다고요? 을 거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동기불법은 정강기 때 했죠.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그때는 반사회적에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그죠? 자, 이제 4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대표 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풀어보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이다. 맞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2번 법정에 나와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 맞죠? 자, 우리가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가 돼요? 반사회적인 거고요. 또 본대로 증언하기로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인 것이 되는 거죠. 3번 이중 매매임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것만으로 제2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바로 설명드릴 내용이네요. 4번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 아까 우리가 인간 본성의 발현이면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어떤 형태의 세금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로 뭐가 아닙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기재한 경우에 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5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는 당사자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가 생길 수 없다. 맞고 이건 또 우리가 뒤에서 할 내용인데요. 자, 추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나쁜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인정한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유효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요 정도 수준이 이제 통상적인 문제의 난이도고요. 올해 시험 문제는 너무 쉬웠고 이 정도가 나오니까 아마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정확히 맞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5번 해가지고 이중 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중 매매에 대해서는 과거에 한 4년, 3, 4년 전까지는 잘 안 냈어요. 잘 안 냈는데 최근에는 또 이중 매매도 꼬박꼬박 내는 입장이고요. 한 문제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방금 풀어본 대표 예제처럼 지문으로는 반드시 집어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이중 매매가 뭐냐?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을과 만나가지고 1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억 원 대금을 다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에 이제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뭘 재수가 없는지 갑자기 이 땅값이 1억에서 3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갑은 환장하는 거죠. 좀만 늦게 팔았으면 얼마 받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3억을 받을 수 있는 땅이었죠. 을은 땡 잡았죠. 사자마자 땅값이 몇 배 오른 거죠?
3배가 오른 거죠.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갑이 을한테 연락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땅값이 많이 올라서 이게 이제는 3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값 좀 더 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을은 더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매매 계약을 했고 대금까지 다 지급했으니까 을이 갑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빨리 등기나 해주세요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내가 그 돈 가지고 팔 수는 없다 해가지고 병가 만나가지고 또다시 3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똑같은 토지를 2번 팔아먹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중매매라고 하는 거죠. 이중매매는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갑과 을 간의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요. 갑과 병 간의 요 2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을과 병 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문제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병이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해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두 사람 중에서 먼저 등기한 사람, 선등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결국 이 사례에서는 병이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요 갑과 을 간의 요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여전히 뭐죠?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하고 대금까지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지 같은 놈이 뭘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안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의 입장에서 갑의 행위는 채무 불이행인 겁니다.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하고요. 해제를 하고 자신이 을에게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제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해제해서 자세히 보려고 하죠.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요. 반드시 이자를 붙입니다. 1억 플러스 알파에서 연 5%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무엇도 청구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요 손해는 이행이익배상입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면 을이 얻었을 수 있었던 이익이 이행이익이기 때문에요. 1억짜리 땅이 3억 올랐다는 말은 2억이 뭐죠? 손해배상이 됩니다. 따라서 갑은 병으로부터 3억 받고 팔아봤자 요 돈을 누구한테? 을한테 다 기원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갑은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배임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무효냐 유효냐를 판단할 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이중매매가 유효라는 말은 이중매매를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해봤자 뭐요? 더 받은 돈은 다 누구한테요? 을한테 돌려줘야 되고요. 그죠? 또 뭐예요? 갑은 형사처벌까지 받으니까 이중매매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계약이 다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이중매매는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해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등기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도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얘기지 이것이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러한 이중매매가 그러면 항상 유효하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냐면요. 병, 제2 매수인, 두 번째 산 사람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는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가 되려면요. 병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 가담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결국 병이 제2 매수인이 선이든 모르고 샀든 악이든 알고 샀든 뭐하다는 거죠?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병은 선악 불문하고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그때는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취득하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됐죠?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병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이러한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냐면 병의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첫째, 그러면 이 부동산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왜요?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그러면 갑은 자신이 소유자란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은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무효인 이유는 반사회적에서 무효거든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해준 등기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갑에게 형식상 소유권이 있다 하더라도 갑이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2 매수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겠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때 을은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위에서 해야 됩니다. 왜 직접 하지 못하고 대위에서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공부하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수는 없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병의 등기가 무효란 이유로 직접 말소 등기해달라,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은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그때 비로소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올해 시험 문제에서는 요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니까 직접 말소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죠? X 틀린 지문으로 만들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입니다. 자,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해서 반사회적에서 무효인데 병이 또다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을 우리가 전득자라고 하거든요. 이 전자가 뭐라고요? 구를 전자. 한 번 더 팔렸다는 얘기죠. 이때 전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고 예외 없이 무효이기 때문에 전득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일단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해적이죠. 다한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이중매매 효력해 가지고 판례 무슨 판례입니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해야 그때 비로소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판례니까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 법률관계 요거죠. 무효가 되면 갑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갑 스스로 병해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없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왜요? 불법 원인급여니까요. 다만 죄송합니다. 잘못된 얘기죠. 제1매수인이죠. 제1매수인은 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전과 같은 전득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핵심 판례, 관련 판례도 같은 취지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번 이중매매와 유사한 법률관계가 나오잖아요. 자, 이걸요 우리가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이면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제2매수인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을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중매매의 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첫째,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그렇다 그죠. 따라서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은 두 번째 산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두 가지를 더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명의 수탁자의 처분에 있어서 제3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에 있어서 매수인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오늘 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느껴질 뿐 해당 부분에서 보면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렇지만 해당 부분에서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오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아무튼 일단 요 세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아는 것을 넘어가죠.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자, 1번은 했죠? 2번.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네 이름 좀 빌리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명의신탁이란 말이 가끔 등장하게 되는데 자세한 것은 마지막, 그러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가 가는 법률에서 배우는데 그냥 쉽게 우리가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 놓기가 껄끄러워요. 뭐 세금 문제도 있고 아니면 빚이 있어서 채무자, 채권자들이 이걸 뭐죠? 뺏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을과 만나서 단순히 이름만 빌리자라고 계약하는 것이 뭐예요? 명의신탁이고요. 그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면 이 갑을 우리가 뭐라냐면 명의신탁자라고 하고요. 을을 우리가 뭐죠? 명의수탁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명의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 누구예요? 제3자인 거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등기는 갑이 하고 있어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20년이 지나게 되면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갑에게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 있고요. 이 취득시효도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해주기 싫어요. 그래서 21년 됐을 때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이 누구예요?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한 경우 뭐죠? 매수인인 거죠. 이때 병은요, 을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요 세 가지 좀 같이 좀 기억하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